KBS 울산 라디오 특집 다큐멘터리 드라마 격동 60년 불굴의 도전 제3화 자동차 산업의 영웅 포니의 탄생 비화. 취재 극본 이호, 기획 연출 이지향. 6번째. 아이, 차 넣을 필요 없어. 나도 생각 없다. 알겠습니다. 자, 여기로 좀 앉아봐. 예. 아니 그래, 뭐 처음 나올 때는 줄을 섰다면서 그 1년도 못 가서 직원들 월급을 주기가 어렵다면은 그 어떤 놈이 사업이라고 하겠어? 경영을 잘못했다면 제가 핀잔을 들어도 싸겠지만 불경기에다가 할부 제도를 미처 실험할 틈도 없이 그래도 저 택시 회사들한테 50대씩 100대씩 팔았던데. 그건 담보도 없이 줬다면서? 그게 저 세영이 늘 얘기하는 거야. 순에 빠졌다 그게야. 그게 어음을 받긴 했지요. 아휴, 그 택시 회사들도 경기가 엉망이니까 그 손님이 뚝 끊어지고 하니까 부실 채권으로 들어오게 되고. 자동차 회사를 하면서 무슨 놈의 수업료가 그리도 많이 들어가? 언제까지 수업을 받아야 경영이 정상화되고 낙제를 면할 거야? 택시 회사에다가 상영이 내보낼까? 상영이는 너보다 깡이 좋고 몸으로 막 해결하니까 차고지에다가 냅다 들어누워서 돈 내놓으라고 할까 이야? 아유, 그 택시 회사들이 돈 있으면서 안 주는 거 아닙니다. 야, 이거 말하는 꼬라지 좀 봐라 이거. 예? 너 그렇게 순에 빠졌으니까 바람피는 뒷돈은 있어도 너 줄 돈은 없다는 거야. 에이? 참. 자, 잔말 말고 상영이 내보내. 상영이까지 뭘? 제 꼴이 뭐가 되겠습니까? 아이고, 네가 여유가 있구나. 정상영은 막내 동생이다. KCC그룹 창업자이면서 명예회장으로서 경영에 참여를 하다가 2021년 1월 84세로 타계했다. 실제로 미수금 회수를 위해 정상영을 현대자동차 부사장에 임명하고 차고지에서 드러누워 입구를 막게 한 일화도 있다. 이 하버드 대학에 가서 자동차 수업 받아도 너만큼은 수업료 안 들어가겠다. 예? 참. 이왕이면은 저의 모교인 마이애미 대학에서 수업료를 내고 다시 배울까요? 야 임마! 저 진짜 힘듭니다. 그 회장님한테는 하소연하지 제가 어디다 매달리겠습니까? 형님, 한 번만 챙겨주십시오. 이게 한 번째야? 제발 좀 깡다구 있게 운영해. 미리 두들겨도 보고, 전망도 하고 분석도 좀 철저히 하고. 그게 그냥 뭐 말하자면 안 팔리니까 쌓여가지고 어느 차종은 1년 2년치가 쌓이고 이렇게 되니까 그거 이거 또 개조해서 다른 걸 만들어 팔고 하느라고 코티나 픽업이 그래서 생겨난 차종입니다. 그게 뒤처리를 하느라고 코티나 픽업, 코티나 앰뷸런스 다만 몇 대라도 이렇게 변형을 시켜서라도 팔려고 말이죠. 또 버스 추럭에서도 한참 추럭 버스가 팔리다 안 되니까 그 추럭 원자재가 많이 남으니까 DK 버스라고 또 하나 우리가 개발을 했다고요. 기술도 없는 걸 개발해 놓으니까 이게 나가서 모두 소아마비 걸린 거지 모두 깨지고 그냥 크레임이 들어오고 하여간 그런 시기 있었어요. 내가 한 게. 그게 아주 참 어려울 때였었죠. 사실 솔직히 해서 자동차 산업을 어떻게 끌고 간다 하는 그런 거에 앞서서 참 그 불경기 그걸 어떻게 하루하루를 지내느냐 하는 거에서 자동차 산업의 본질을 아마 우리 그 정세용 회장께서도 그때 검토를 제대로 못하실 여유가 없었지 않겠느냐. 매일 사장인데 월급을 못 주고 제때 세금을 못 내고 원자재는 쌓여 있어서 그냥 녹이 나고 말이야. 수에는 또 1년에 한 번씩 그냥 퍼져 들어와서 그냥 모두 그냥 썩어 빠지고. 그러니까
그 난세에 정말 무슨 자동차 산업 어떻게 끌고 가냐 그 생각이 하기가 어려웠을 때입니다. 전 현대자동차 사장이었던 이양섭 명신산업회장의 회고였지만 참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정세영은 버티고 있었다. 도대체 무엇들 하고 있어? 그 상공장관 들어오라고 하시오. 예, 알겠습니다. 마침내 정부는 제2차 5개년 계획이 중반에 들어서고 70년도부터는 중화학공업 육성이 본격화돼야 함에도 자동차 산업이 여전히 국산화 비율에서 30%를 넘지 못하고 있자 급기야 대통령이 나서고 있었다. 이때가 69년 10월 국민투표에서 삼선 개헌안이 가결되고 정일관 내각과 이후락 비서실장, 김영욱 정보부장 등이 물러나고 김정념이 비서실장으로 이낙선이 상공장관으로 교체된 직후였다. 실장님은? 아, 오셨습니까? 지금 각하 집무실에 계십니다. 그래요. 경제수석도 같이 있는가? 아닙니다. 상공장관 이낙선은 대통령의 의중을 짚어내지 못한 채 집무실로 향한다. 각하, 부르셨습니까? 아, 오셨습니까? 앉으시오. 예. 그럼 저는 물러가 있겠습니다. 그렇게 하시오. 하명이 있으신지요? 자동차 산업 어떻게 돼가고 있어? 이낙선 장관은 잠시 멈칫했지만 대통령의 의중을 짚어내는 데는 어렵지 않았을 것이다. 우리 비서실장께서 전임 장관으로 재임 중에 몇 차례 육선 방안을 마련해 추진을 해왔습니다마는 만족할 만한 성과를 올리지 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이 비서실장이 상공장관이 들어오니까 얼른 나간 이유를 알겠구먼. 응? 바로 전임 장관이었잖아. 그럴 리야 있겠습니까? 그러면 현재 국산화 비율이 어느 정도요? 29% 선입니다. 이보시오 장관, 그것부터가 잘못됐다는 거요. 응? 내가 알기로 당초 계획이 66년도에 100% 국산화를 시키겠다는 거였어. 그건 새나라 자동차를 도입할 때. 장관, 그 새나라 자동차를 도입할 때 있었던 장관들을 전부 형무소 보내란 얘기를 하는 거요. 그런 뜻으로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 국민들한테 사기 쳤다는 거 아니오? 왜 기업하는 사람들만 잡아놓고 정권이 바뀌어도 정치꾼들이나 장차관들은 사기를 쳤어도 그냥 둬야 돼. 그 거짓말하는 것들이 한두 놈이야? 뭐 법에 정치꾼과 장차관들은 그냥 두라고 돼 있어. 새나라 들여올 때 약속을 했으면은 실천이 됐어야지. 국산화 비율뿐만이 아니야. 굉장했다. 이때의 추궁으로 이낙선 장관의 입에 물집이 생겼다는 게 실화다. 그러면 다른 또 뭐가 사기가 된 것인지 전임 김 장관 불러서 같이 하명을 듣도록 해주시면은 제가 아직 파악을 못한 부분까지. 됐어요. 내가 다 알고 있어요. 그 상공부가 업체들 눈치 보면서 일하고 있다면서. 각하, 무슨 말씀이신지요? 그 작년에 현대에서 코티나를 생산했을 때 차가 시중에 나다니고 한 달이 넘도록 가격조차 결정하지 않고 업체가 정한 가격으로 판매할 수 있도록 했다면서요. 그건 가격을 결정하는 데 필요한 원가 분석과 심사를 하는 사정이 늦어져서. 당국이 그렇게 일을 해서 업체들을 어떻게 이끌어 나가요? 그러니까 부품에서부터 국산화 비율을 높이라 해도 업체가 따라오지를 않는 거 아니오? 바로 시정 조치하겠습니다. 그 자동차 정원은 결정을 했어?
했습니다. 그 영업용은 차량의 크고 작음을 불문하고 모두 5명으로 했고, 그 자가용은 메이커에 따라 6명이 탈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때까지 정부가 허가한 자가용 승용차의 정원은 6명이었다. 그게 잘못됐지 않느냐 말이오. 응? 그 얼마나 무슨 로비를 받았는데 그 담당자 놈도 형무소 보내야 되겠구만. 그런 게 업체들의 입김이 작용했기 때문이라는 오해를 받는 거야. 영업용이 5명으로 최대 정원이라고 정할 때는 연구 분석이 그렇게 나왔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거 아니겠소? 응? 그런데 차는 같으면서 자가용이라고 더 타도 된다는 논리는 뭐예요? 그게... 왜 대답을 못해? 시정하겠습니다. 그런 것들이 이 정부의 권위를 잃게 하는 거예요. 응? 그래, 이대로 계속 나가서 국산화를 언제 100%로 하겠다는 거예요? 그동안 문제점들을 검토해 왔습니다. 그 무엇보다 차량의 중심 부분이 되는 엔진을 단일화시키고 잡도한 차종을 통합시켜서 한 차종의 집중적인 국산화 연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곧 조치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성과는? 올해 안에 40% 선까지 끌어올리고 내년에는 60%, 그리고 71년에는 75%까지, 72년에는 100% 국산차가 생산되도록 하겠습니다. 또 한 차례 정부의 자동차 산업 육성 정책은 회오리 바람을 일으킬 조짐을 보이고 있었다. 이것은 누가 봐도 탁상 공론이었고 현실을 무시한 추진 목표였다. 왜냐하면 이미 자동차 산업이 업체들마다 일본과 미국, 프랑스 등으로 합작선을 삼원하고 있었기 때문에 단일화는 구조적인 문제에서부터 불가능했고, 그나마 양성해온 기능공들이 그 차종에 맞는 기능을 익혀온 것인데, 그런 구조를 하루아침에 흔들어 놓고 어떻게 국산화 비율을 높일 수 있겠냐는 것이다. 그러나 정부의 힘이 업체보다 막강한 시대에서는 안 되는 일이라도 업체들은 순응해야만 했다. 이렇게 되니 이제는 머리가 터지더라도 엔진 주물 공장을 따내기 위해 신진, 현대, 아세아, 기아 등 4개사가 싸워야 했다. 이것은 이낙선 상공장관 이름으로 발표가 되고 있었다. 뭐시? 17가지 차종 생산을 내년부터 금지시켜? 그렇습니다, 사장님. 무슨 소리요 그게? 예상했던 대로 자동차 국산화 3개년 계획이 발표됐습니다. 그중에 중요한 내용은 엔진 주물 공장을 한 개사에게만 허가하겠다는 겁니다. 정부가 미쳤구만. 예? 기아 산업의 김철호는 여전히 냉담했다. 정부가 또다시 정책을 바꾸는 것은 그만큼 계획성도 안목도 없기 때문이라는 나름대로의 불신이 깊게 자리 잡고 있기 때문으로 보였다. 하지만 이번에 국산화 3개년 계획 발표는 저희 기아도 포함을 시켜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사장님. 김선웅 부사장. 네. 찌그리 순진하시오. 아니, 그러면 정부에서 온갖 지원을 다 해주고 있는 신진이나 현대에만 참여 기회 주겠다고 발표할 수 있겠소? 사장님, 이번엔 신진의 크라운 4기동, 퍼블리카, 가솔린 버스 등 7개 차종을 내년부터 생산 금지시키겠다고 했습니다. 신진에도 큰 타격입니다. 그래도 김창원 사장이 존재하고 있는 한은 간단히 그 신진을 제외시키지 못할 거요. 발표 내용이 우리도 도전을 해볼 만합니다. 그 자꾸 순진한 소리 마시오. 대통령을 둘러싸고 있는 몇 놈이 없어지지 않고는 안 돼요. 이것이 한국 자동차 산업의 발전을 저해하는 가장 깊숙한 비리임을 부정할 수 있는 사람은 아마 없을지도 모른다. 다분히 그런 측면이 없지 않았다. 그러나 신진도 정부의 발표는
충격으로 받아들였음이 분명했다. 현대도 마찬가지였다. 어쨌든 69년 12월 정부 발표는 4개사의 지진을 일으킬 정도였다. 더욱이 그것이 한 개 회사에만 엔진 주물 공장 건설을 허가하겠다고 하는데 충격의 여파는 더 컸다. 사실 국내 조립 자동차의 국산화를 촉진시키기 위해 여러 차례 방안을 마련했으나 그 목표를 달성하는 데는 실패를 했습니다. 인정합니다. 그래서 정부는 잡다한 차종을 도입하고 그것을 조립만 하고 있을 단계는 지났다고 보고 다음 7가지 차종을 내년부터 생산 금지시키기로 하고 몇 가지 기본령을 마련해 양산 단계에 들어가면 물론 국산화율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서 엔진 주물 공장과 차체 프레스 공장을 건설하도록 할 것입니다. 아휴, 이건 한마디로 정부의 조종에 의해 자동차 업계를 완전히 장악하겠다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야, 이게 진짜 실망이네. 정부가 장악을 한다는 거야? 사실상 그렇지요. 표면상으로는 허가받는 업체가 다른 업체를 장악하는 것이 되지만은 선정을 정부에서 하는데 결국은 그렇게 되면 선정받은 업체는 자연히 정부가 시키는 대로 할 거 아닙니까? 에휴, 이쯤 되면 업계 자율은 없는 겁니다. 엔진 주물 공장의 일원화를 전제로 할 때 그 공장을 인가받으면은 인가받은 업체를 구심점으로 해서 업계 전체가 개편이 될 거다. 예, 그렇지 않겠습니까? 아니 막말로 엔진 공장에서 엔진을 안 준다면 다른 업체는 어떻게 생산을 합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정부가 업계를 장악하겠다는 의도라 이 말입니다. 이게 정말 치사한 수단을 쓰고 있는 겁니다. 회사 사활을 걸고 덤빌 수밖에 없겠구만. 포드하고 이런 문제를 적극 협의해보고 가능한 합작 투자를 빨리 이끌어내. 예, 즉시 협상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만 형님이 힘을 좀 써주셔야 되겠습니다. 전부 머리통이 깨져라고 덤빌 텐데 우리 현대가 선점을 확보할 수 있게 선정 기준을 충족시키라고. 미국 애들 끌어들이는 거는 자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선정 심사권을 틀림없이 권력 심장부에서 쥐고 있을 거 아닙니까? 알았다. 무슨 수작들인지 체크해보지. 자동차 산업 사문화 발표를 한 게 불과 몇 년 전이야. 3년 전에 발표를 해놓고 아직 자동차 설계도 할 수 없는지 또 무슨 그따위 소리야. 큰일입니다. 대체 어쩌자고 저러는지 모르겠습니다. 또 뭐가 발표되는 모양인데요, 사장님? 예? 그 라디오 볼륨 좀 높여봐. 예. 4개의 국내 조립업자들은 모두 엔진 주물 공장 건설을 자청하고 있으나 양산에 따른 경제적 이점을 확보한다는 관점에서 가장 유리한 조건을 갖춘 한 개사에만 승인할 것이며 다만 엔진의 부품 가공과 조립은 4개사에 모두 허용할 방침입니다. 정부는 내년 3월 15일까지 사업 계획서를 받아서 자동차 국산화 촉진위원회로 넘길 것이며 촉진위에서 서류를 심사해 한 개사를 선정토록 할 것입니다. 그에 따른 선정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